안녕하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취 경험 있으세요? 혼자만의 공간, 프리덤. 그런데 혼자 산다는 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심심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나태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가끔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거나 이상한 걸 보는 이상한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이번 사연은 익명으로 사연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제보자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제보자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5년 전이네요. 요즘처럼 덥고 습한 장마철이었어요. 그때 본가하고 멀지는 않지만 혼자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서, 그리고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다니고 싶어서 부모님 도움으로 원룸 하나 얻어서 자취를 했었거든요. 자취라고 해도 한 달에 한 번은 어머니나 누나가 와서 밑반찬이며 여러 가지 챙겨주고 가셔서 감사한 일이죠. 제가 자취하던 곳은 원룸 건물이 몇 개 있었고, 건물들 아래는 주차장에 그 위로 3층이 더 있고, 충수로는 3층인데 높이는 4층 정도 되는 거죠. 저는 그 맨 꼭대기층이었는데요. 방에는 작은 발코니가 있어서 거기가 세탁실처럼 돼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 좁은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맞은편 원룸이 보였고요. 건물 구조는 같은 구조고 서로 마주보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런데 희한한 게 그 건물 그 맞은편에 보이는 마주 보이는 방, 그 방 조명이 붉은색이더라고요. 그땐 다른 사람 사는 곳 훔쳐보는 것 같아서 일부러 그다지 유심히 보지는 않았는데, 그 붉은 조명, 그게 이상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진짜 저기 사는 사람은 조명이 붉은색인데 눈 안 아픈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인지 꼭 발코니에 가게 되면 한 번씩 쓱 보게 되는, 저도 모르게 그 집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일이 있었던 날이 금요일인데, 애인도 없고 결혼도 안 한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한 친구들이 놀러와서 방에서 한잔한 날이었는데요. 술을 마시다가 답답해서 세탁실 발코니에서 담배 한 대 태우면서 맞은편 방을 봤는데요. 아니, 보였는데요. 그런데 그 집 창문에 사람이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친구들한테 사람 하고 그냥 술 마시면서 입고 있던 잠옷 반바지 차림에 운동화 꺾어 신고 달려나갔고요. 또 계단으로 뛰어내려가면서 사람 떨어져요 하고 소리 지르면서 진짜 정신없이 뛰어서 내려갔어요. 그땐 정신도 없고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방 아래 도착해서 119에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하면서 봤는데, 좀 전까지 본 그 방 불이 꺼져 있고, 그리고 좀 전까지 매달려 있던 그 사람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 때문에 달려나온 사람들, 원룸 창문을 열고 쳐다보는 사람들, 뭐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웃으면서 돌아서기도 하는데, 그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그냥 무안하면서도 오싹하고, 이상하다, 분명 봤는데. 친구들도 저보고 취했다면서 그냥 어서 들어가자고 하는 분위기고, 그런데 그때 저는 분명히 봤었거든요. 창문에 매달려서는 고개를 돌려서 저를 쳐다보던 그 분홍색 운동복을 입은 여자를 말이죠. 그런데 불도 꺼져 있고 매달린 사람도, 떨어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멍하니 있는데, 친구들이 잘못 봤을 거라면서 원룸 옆에 그 붙은 편의점에서 맥주나 한 잔 더 하자고 해서 친구들한테 이끌려서 편의점에 갔는데요. 맥주를 고르는데 편의점 사장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아까 말한 그 맞은편에 보이는 그 방엔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니라고, 전에도 붉은 조명이 켜져서 분명히 기억한다고 하니까 편의점 사장이 그 방 조명은 붉은색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 하니까, 그 편의점 사장이 원룸 건물주 아들이고 그 난리를 피우는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하려다 관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방은 사람이 살지 않고 있고 그 방 조명도 붉은색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때 친구들도 별로 심각하지 않게 요즘 많이 피곤하냐면서 위로 비슷한 말을 했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전 분명 붉은 조명을 봤었고, 그 창문에 매달린 단발머리에 분홍색 운동복 입은 여자랑 눈이 마주쳤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점심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원룸 앞 중국집에서 불짬뽕으로 해장하고 또 한숨 자고, 그리고 저녁에 샤워를 하는데 TV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뭐 내가 TV를 켜놨었나 하고 그냥 계속 씻는데, 그때 뭐 좀 먹었어? 이런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정말 또렷하게. 그 소리가 너무 또렷해서 처음에는 TV에서 나는 소리인가 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제가 평소에 TV 볼륨을 그렇게 크게 틀지 않는데 뭐지 했었는데, 바로 또 뭐 좀 먹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땐 화장실 문 바로 앞에서 말하는 목소리더라고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닌. 그래서 전 누나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누나 왔어? 혼자 왔어? 엄마는? 하고 대답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 씻고 나가면서 뭐 만난 거 가져왔냐고 웃으면서 말까지 했었는데, 방 TV는 꺼져 있고 방엔 저 혼자뿐이더라고요. 그땐 진짜 등골이 오싹해진다는 게 어떤 건지 확실히 경험을 했는데, 방금 씻고 나왔는데도 등 쪽에서 땀이 또르륵 하고 그렇게 흘러서 허리까지 골 따라 내려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기분도 찝찝하고 말이죠. 그게 소리를 들은 게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진짜 선명하게 들렸었거든요. 단지 평소와 좀 다른 게 있었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니더라도 누나는 저한테 말을 할 땐 꼭 버릇처럼 처음엔 제 이름을 부르고 말을 하거든요. 예로 뭐 좀 먹었냐고 물어본다면 누구누구야 뭐 좀 먹었어? 하고 난 뒤에 뭐 좀 먹었냐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날은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뭐 다행히 귀신을 봤다거나 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거나 한 건 없었는데, 그 뒤로 한동안은 불 다 켜놓고 잘 때도 TV 켜놓고 생활을 했었고요. 나중에 원룸에서 나온 뒤에도 한동안 계속 그때 일이 생각나는데, 그날 그 일은 진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상한 경험이었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보자님이 본 붉은 조명,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정말 제보자님이 피곤해서 헛것을 보고 헛것을 들은 걸까요? 그럼 왜 그날 이후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걸까요? 요즘은 제보자님이 피곤하지 않은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만약 아무도 없이 밤에 집에 혼자 있는데 내 번호로 나한테 전화가 걸려온다. 담피님들, 혹시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0중 8구는 전화기를 볼 때 소름이 돋는다든지 무서운 생각이 들겠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전화를 받든 받지 않든 그건 그 뒤 문제겠고요. 이번 이야기는 비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비타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비타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던 시기에 경험한 일이고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전 20대 후반이었고 대학을 졸업한 뒤 지방에 있는 중견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조건도 나쁘지 않고 회사 비전도 괜찮은 회사였어요. 단지 회사엔 기숙사 같은 직원 숙소가 없어서, 그리고 지방이라 원룸을 잡아야 한다는 거, 그게 좀 당시 제 형편엔 그게 큰 걸림돌이었는데, 그것도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거 빼곤 그다지 크게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었고요. 그때 형이랑 형수가 자취하면 필요할 거라면서 생필품부터 이것저것 정말 많은 것들을 챙겨주고, 또 첫 월급을 받기 전까진 필요할 거라면서 생활비도 챙겨줬었는데요. 지방으로 내려가기 전 형이 폰을 하나 주더라고요. 당시 그게 최신 스마트폰이긴 했는데, 그땐 스마트폰이 지금처럼 이렇게 액정이 거의 폰 전체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폰이 HTC라는 회사에서 나온 디자이어라는 폰이었는데, 그게 아랫부분에 물리적 버튼이 있는 폰이었거든요. 동그랗고 작은. 그런데 그 버튼 오른쪽 옆에서 대각선 아래쪽으로
붉은 선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마치 살짝 금이 갔는데 거기에 피가 맺힌 것처럼. 그때 형도 이제 사정이 좀 힘들어서 중고로 구입했다고, 그래서 중고폰을 줘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때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그래서 가족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손 벌리기도 싫어서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유로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도 없었고요. 그런데 형이 그런 절 생각해서 폰을 사준 거고요. 고마웠죠. 당시 형이랑 형수 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형한테 여러 지원을 받고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에 그 첫 출근을 며칠 앞두고 집에서 내려왔는데요. 그런데 내려간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11시쯤이었는데요. 방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때 울리는 벨소리를 들었을 땐 영상통화였는데, 그 시간에 저한테 전화를 걸 사람? 아니, 아직 그 번호를 친구들한테도 알려주기 전이라서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가족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착하고 들어가면서 부모님하고 형하고는 통화를 했고, 그래서 전 형이 조카들 보여주려고 영상 전화를 걸었나 하고 전화기를 들어서 그 영상 전화를 받으려는데, 그런데 발신 번호가 제 폰 번호더라고요. 제 번호가 12345678이면 똑같이 12345678.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도통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 늦은 밤, 처음 이사간 날 아직 적응되지 않은 방엔 저 혼자 있는데 제 번호로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무서움 속에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확실히 그때 불안한 공포심보다 그 호기심이 더 강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누굴까? 누가 장난치는 건가? 확인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과 호기심.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전화벨이 계속 울리더라는 거죠. 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받는 입장에선 벨이 울리지 않고 전화를 건 입장에선 음성 녹음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했고 확인도 할 겸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영상통화니까 폰을 보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영상통화는 왼쪽이나 오른쪽에 그 받는 사람 얼굴이 작게 나오고 전화를 건 상대방 쪽 그 얼굴이 폰 전체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 얼굴은 정상적으로 오른쪽 아래에 작게 나오는데 상대방 쪽 모습은 그냥 검은색. 건너편 쪽에 상대방이 있는 곳이 어두운 게 아니라 그냥 까만, 말 그대로 그냥 새까만 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전화기에 이상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상태로 몇 초 정도를 그렇게 가만히 화면을 쳐다보는데 영상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보세요 했으니까 전화를 건 쪽에서도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영상도 까매, 소리도 없어. 핸드폰엔 아래쪽에 조그맣게 제 모습만 보이고 있고 정말 제 숨소리만 들려오는 상황. 그것도 미약하게. 그런 상황에서 다시 용기를 내서 한 번 더 말을 했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런데 약간 시간차를 두고 상대 쪽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제 목소리를 흉내내는 듯 똑같은 목소리로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런데 상대 쪽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땐 무섭다는 그런 생각보다 누가 이런 장난을 치나 싶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날 혼자 내려와서 싱숭생숭한데 전화기로 그런 장난을 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땐 제대로 짜증까지 내면서 말을 했거든요. 야, 너 뭐야? 장난쳐? 그런데 이번엔 좀 전보다 약간 늦게. 그러나 목소리는 좀 전처럼 제 목소리로 똑같이 야, 너 뭐야? 장난쳐? 제 말을 또 따라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전화기 이상 아니냐고 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확실하게 말하지만 그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통화하다 보면 가끔 자신 목소리가 다시 돌아와서 들리는 거, 그건 저도 전에 여러 번 경험해서 알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건 절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시간차를 두고 제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데 그건 제 목소리 같지만 제 목소리가 아닌 건너편 누군가가 제 목소리를 따라하는 게 확실했어요. 왜냐면 그 목소린 제 억양과 차이가 있고 말끝도 제 말투가 아닌 조금 어색한 말투였거든요. 제 목소리지만 약간 어눌한 느낌. 음성이 불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제 목소리처럼 비슷하지만 억양은 다른.
억지로 모르는 사투리를 흉내내는 그런 어색함, 딱 그런 느낌이었고 그건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때부터 호기심은 사라지고 무서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도 모르게 그 공포감에 하는, 그게 말도 아니고 한숨도 아닌 그런 게 입 밖으로 튀어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땐 확실히 이전보다 늦게, 그게 기기 오류든 통신 오류든 그런 게 문제였다면 비슷한 시간차로 소리가 나야 할 텐데 확실히 체감적으로도 늦게, 마치 제가 뭐라고 그런 거지 하고 전화를 건 상대가 생각이라도 하다 말하는 듯, 어도 아닌 아지만 길이도 짧게. 전 그때 이렇고 저렇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무섭다는 공포심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거든요. 그런데 전화기가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그때 바로 이어서 아주 약하고 은은한 그런 얕은 톤으로 전화기 너머에서 비웃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고 방금 제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걸 모두 아는 것 마냥 하고, 그리고 갑자기 폰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더라고요. 그게 통화를 오래 했거나 무슨 게임을 오래 한 것도 아닌데 핸드폰을 오래 사용했을 때 나는 그런 발열하고는 차원이 다른 발열이었어요. 폰을 잡고 있는 손이 뜨겁고 그냥 두면 폰이 녹을 것 같다? 그 정도. 그래서 전 그때 폰 배터리를 완전히 분리해서 전원을 강제 종료시켰는데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폰이 이제 정상 온도로 돌아오고 그때 다시 심호흡 한번 하고 배터리 넣고 전원을 켰는데 전원이 평소보다 늦게 켜지더라고요. 평소 켜지는 것보다 배 이상 느리게. 그래서 문제가 있나 해서 다시 껐다가 켰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이거 혹시 폰에 문제가 있었나? 전 전화가 걸려온 뒤 이상한 현상이 있었던 것들 그 모두를 애써 전화기가 이상해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억지로라도 정당화를 시키지 않으면 버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서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통화 기록을 봤는데 없어요. 전화가 걸려온 이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 분명 몇 분간 모르는 그것과 통화가 아닌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없는. 전 그때 그거 보고 바로 폰에서 배터리를 다시 빼버렸는데요. 기분이 그랬어요.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은 그런 공포. 그런데 그때부터 뒷목이 서늘해지고 스산한 느낌이 드는데 마치 방 안에 저 말고 다른 누군가가 같이 있는 것 같은, 어딘가에서 절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런 느낌이 드는 동시에 폰에서 벨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정확하게 따르르르릉. 그리고 전화기 옆엔 좀 전에 제가 빼놓은 전화기 배터리가 제가 빼놓은 상태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게 보였고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벨소리는 몇 번 울리지 않더니 끊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방을 잡은 곳이 외진 곳이라 그 어두운 밤 지리도 모르는 제겐 밖이 더 위험해 보였고 어디 갈 곳도 없어서요. 그냥 제발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방구석에 앉아서 폰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전 그렇게 처음 내려간 그날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전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전화기를 들고 나갔는데요. 나가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 택시를 잡고는 무작정 제일 큰 시내로 가자고 했었어요. 그때 아마 택시기사도 이상하다 싶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절 생각해도 좀 불안하고 급하고. 어쨌든 그렇게 시내에 내려서 바로 폰 매장으로 달려갔는데 마침 그때 운이 좋게 그 HTC에서 행사를 했었어요. 같은 회사 폰을 넘기면 신형 새 폰으로 바꿔준다는 뭐 그런. 그래서 그 폰은 중고로 넘기고 거의 거저로 새로 폰을 구입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폰을 새로 바꾼 뒤에도 그날 밤부터 며칠 동안 전 무서움에 떨면서 그 새로 산 폰도 경계를 했었네요. 혹시나 하는 생각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제 발음처럼 그 뒤로 그 앞서 생겼던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일들은 생기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HTC 폰 관련해서 동호회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폰을 사용하는 팁 같은 그런 정보도 보고 중고 거래도 하고 그런.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거의 한 달 내로 제가 전에 사용하던 폰이 중고 거래로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그 폰이 제가 사용했던 그 폰인 줄 아냐고요? 아래 물리적 버튼 옆에 있던 그 줄무늬, 금간 곳에 피가 스며든 것 같은
붉은색 얇은 줄무늬. 계속 중고로 올라오던 폰들이 그 줄무늬가 있는 폰이었거든요. 전 그때 그 폰을 사용한 다른 사람들도 전에 제가 경험한 그 이상한 경험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알겠더라고요. 제가 사용한 그 폰이 뭔진 몰라도 확실히 평범한 폰은 아니었구나 하는 걸요. 비타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비슷한 경험이라도? 여러분은 이런 귀신 들린 것 같은 요상한 폰을 갖게 된다면, 만약 이런 폰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전 그런 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웃돈 받고 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샤워를 하실 때 따뜻한 물 때문에 거울에 김이 서려서 잘 안 보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가끔 그 김서린 거울에 아주 잠깐 짧은 순간이라도 이상한 걸 느끼거나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이번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은 이웃 블로거이신 단님이십니다. 그럼 단님의 그날 있었던 사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님은 대기업 협력업체 기술직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해줬지만 단체 생활이 싫어서 따로 근무지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단님이 하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일을 하면 수입이 제법 짭짤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님은 수입보다는 그냥 평온한 생활이 좋아서 한 곳에서 쭉 근무하는 걸 더 선호했는데 이것도 따로 원룸을 잡고 생활을 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해요. 사연이 있던 때는 12월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단님이 계약을 한 원룸은 4층 건물이었고 1층은 주차장이고 2층과 3층, 4층이 주거를 할 수 있는 방들이 있으며 복도를 사이에 두고 문들이 서로 마주보는 구조의 작지 않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건물주는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님이셨는데 원룸 4층 끝에서 홀로 생활을 하셨었다고 해요. 그리고 단님 방이 있는 곳은 건물 2층이었는데 원룸치고는 굉장히 넓었다고 합니다. 안에 싱크대도 있고 중문까지 있었는데 말만 원룸이지 넓고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구워서 파는 치킨집도 있었고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술집과 음식점들이 질비해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 숙소는 조금 떨어진 외진 곳에 있었는데 그곳은 별로 먹을 것도 없고 먹거리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단님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 정반대인 기차역 쪽으로 갔어야 했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는 직장 동료들은 단님이 원룸에 입주한 날부터 단님의 원룸 앞에서 일이 끝나면 약속이나 한 듯 거의 매일 모여서 간단하게라도 한 잔씩 거치고 들어가거나 많이 마시는 날에는 아예 단님 원룸에서 자고 다음날 출근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장 동료들이 와서 자고 하면 살짝 시끄럽기도 한데 그 원룸에 있던 분들은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분이 없었다고 해요. 물론 건물주 할아버님도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단님은 씻고 맥주 한 캔하고 잠을 자려고 냉장고에서 캔맥주와 안주를 꺼낸 뒤에 TV를 켜는데 띠리리링 핸드폰 벨이 울리더래요. 전화를 받으니 원룸에서 몇 미터 거리에 있는 김치찌개집이라며 한잔하게 나오라는 전화. 뭐 다음날은 주말이라 출근하지도 않고 거의 매일 마시던 거 안 마시려니 심심하기도 하고 어차피 맥주 한잔 하려던 참이었으니 잘됐다 싶어서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집 문을 닫고 나오는데 자동으로 켜지는 복도불이 켜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폰라이트를 비추고 계단을 내려갔는데 계단 중간에 누가 서서 단님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순간 단님은 놀라서 짧게 소리를 질렀는데 젊은 사람이 겁이 많네, 그리 겁이 많아서 어디 있어 하시면서 건물주 할아버님이 웃으시면서 올라가시더랍니다. 단님도 뻘쭘해서 가볍게 웃으면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나와서 동료들과 만나 한잔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 술이 정말 물같이 느껴지고 평소보다 더 많이 마셨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2명이 단님 원룸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렇게 과음을 한 이분들은 점심쯤에 일어나서 근처에 있는 순댓국밥집에서 해장하려고 대충 씻고 나왔는데 그중 한 명이 얘기를 하더래요. 어제 누가 계속 화장실에 왔다 갔다 했냐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잠을 잘 못 잤다고 하더래요. 단님 원룸에는 처음부터 거울로 된 칸막이로 문을 만들어서 칸막이 안쪽에는 옷장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누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거기에 계속 뭐가 비춰가지고 계속 신경이 쓰여서 잠을 잘 못 잤다고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님도 그렇고 나머지 한 명도 자다가 한 번 화장실에 간 거 외에는 없었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분명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울에 보여서 신경 쓰여서 잠을 설쳤다고 하더래요. 뭐 그리고는 그 이후에 다들 그냥 잘못 봤나 보다 하고 해장들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단님은 다들 집으로 간 뒤 나부터 잠을 다시 잤는데 자다 일어나니까 9시. 단님은 아침 7시에 현장에 가야 했는데 늦잠을 잤다는 생각에 씻지도 않고 바로 옷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니 날은 어둡고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로 가득하더랍니다. 네, 아침 9시가 아니라 밤 9시였다고 합니다.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래요. 진짜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들어가서 바로 또 한잔 했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TV 보면서 맥주 몇 캔 만족스럽게 마신 뒤에 샤워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따뜻한 물 때문에 거울로 된 화장실 수납장에 김이 서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거울이 아예 안 보일 정도는 아니었고 단님과 뒤에 걸린 빨간색 수건이 보일 정도는 됐었다고 해요. 단님은 샤워를 한 뒤에 걸려있는 수건이 아니라 수납장에서 새 수건을 꺼내서 몸을 닦았는데 그날도 샤워를 마치고 수납장을 열고 새 수건으로 몸을 닦은 뒤 샤워실 벽이나 주변에 튄 물들을 닦고 수납장 거울도 닦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샤워를 할 때도 보였고 수납장을 열고 닫을 때도 보였던 그 빨간 수건, 그런데 걸려있는 수건은 노란색이었다고 합니다. 분명 김에 서려서 잘 안 보이기는 했지만 단님도 흐릿하게 보이고 수건도 빨간색이라는 것을 구분할 정도로 보였는데 걸려있는 수건은 노란 수건. 단님은 당시 자신이 술을 마시고 더운 물로 샤워를 해서 잘못 봤나 싶다 했답니다. 그런데 계속 생각이 나더래요. 낮에 동료가 한 말이, 누가 자는데 계속 돌아다녔다는 그 말이. 지금까지 그 방에서 생활하면서 조금도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그 말을 들은 뒤라서 기분 탓인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씻고 누워서 잠을 자려고 불을 껐는데 계속 옷장으로 만든 그 거울문이 신경이 쓰여서 아예 거울이 비추지 않게 옷장문을 열고 잠을 잤다고 해요.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워서 옷장을 봤는데 뭐 거울 옷장문을 아까 열어뒀으니 단님 모습조차도 비추지 않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하더래요. 그리고 빨간 패딩이 눈에 띄어서 아침에는 빨간 패딩을 입고 출근해야지 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금방 눈을 감고 잠이 든 것 같았는데 바로 출근 시간 알람. 단님은 여느 때처럼 인생의 고단함을 담은 따뜻한 말들을 입으로 내뱉으면서 일어났고 씻고 옷장에서 패딩을 꺼내서 입고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무를 하고 나와서 퇴근을 하고 귀가해서 다시 옷을 걸고 씻고 나와서 또 TV 켜고 맥주 한 캔 하는데 아플싸, 어제 잠결에 봤던 빨간 패딩, 그 패딩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날 그 패딩을 입고 출근을 해야지 하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그건 단님이 가진 패딩 중 제일 비싼 뭐라는 브랜드 패딩이었는데 나름 아낀다고 아직 꺼내놓지도 않은 게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옷장을 봤는데 역시나 빨간 패딩은 걸려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 순간 단님은 밖으로 뛰어나갔고 근처 술집에 가서 동료들한테 연락해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은 동료들은 그때 근처에서 술을 마신다고 하면서 안 그래도 연락을 하려던 참이었다고 그리로 오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단님은 그 자리로 가서 동료들과 합류를 했고 있었던 일을 동료들에게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했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같이 원룸에서 자주냐면서 얘기를 했는데 단님은 정말 섬뜩해서 도저히 그날은 방에 들어갈 수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날은 동료들이 생활하는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잤고 그 뒤에 동료와 함께 원룸에 가서 간단한 세면용품과 옷가지 등만 챙기고 나와서 며칠을 더 숙소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단님이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친한 동료들 넷이 그냥 네 집에서 살자라면서 단님 원룸으로 단님을 강제로 데리고 가서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때 넷 중 한 명이 샤워실에서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샤워를 하고 거울에 김이 서려서 보인 수건은 빨간 수건. 사용하려고 뒤를 돌아서 봤는데 걸려있는 건 그때 이후 계속 거기 걸려있던 노란 수건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동료는 그걸 본 뒤 샤워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왔고 빨리 나가자고 하더랍니다. 단님과 그 경험을 한 한 명은 밖으로 서둘러 나갔고, 나머지 3명도 못 이기는 척 믿기지 않는데 그냥 나간다고 하는 식으로 천천히 원룸을 나왔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원룸을 나와서 원룸 앞 치킨집에서 치맥으로 마음을 달랬는데, 치킨집 사장님이 말씀을 듣더니 조용히 얘기하더래요. 뭐 어디 사시는데요? 뭐 요거 앞에 원룸? 단님은 그렇다고 말을 하니까 치킨집 사장은 흥미있다는 듯 옆 테이블에 있는 의자를 가져와서 앉았고, 단님과 경험을 한 다른 동료가 사장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했고, 지금 살고 있는 방을 알려줬더니 얘기를 들은 사장은 우리 가게 보이는 창가 쪽 그 방이면 건물 주인들이 사는 방인데 하더래요. 가끔 치킨을 주문해서 가고는 했었는데 한 달 전쯤인가부터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할아버지께서도 배달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참 금실이 좋았는데 하더래요. 단님은 지금 자신이 거기 살고 할아버님은 위층에 산다고 하니까 돌아가신 뒤에 위로 올라가셨나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원룸 건물에는 몇 사람 안 살고 거의 비어있다는 말을 하더래요. 주변엔 좋은 원룸들이 많이 생겨나서 다른 곳들도 빈 방이 많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떠들고 그래도 사람들한테서 항의가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없었던 게 이유였다는 걸. 단님은 그 뒤로 회사 숙소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주말이 돼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건물주 할아버님께 있었던 얘기를 하고 방을 빼겠다고 양해를 구했는데, 할아버님은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알겠다고 하시고 방을 빼주셨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날 할아버님과 단님은 가볍게 할아버님 방에서 한잔 하셨는데, 할아버님은 자식도 없고 할머니와 둘이 사시다가 할머님께서 돌아가신 뒤 같이 살던 방에 있으니 할머님 생각이 나서 위로 올라오셨는데, 단님이 지금 사는 샤워실 수납장이며 거울 옷장이며 다 할머니 손이 탄 것들이라 다시 그리워서 다시 내려가야겠다고 하시더래요. 생전에 빨간색 정말 좋아했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겨울 잠바도 죄다 빨간색만 입었다고 하시면서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보자님과 동료분이 본 빨간색,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연 무섭다라기보다는 살짝 가슴이 좀 이렇게 사별을 한 뒤에도 잊지 못하는 그리움을 가진 사랑 뭉클하네요. 우리 이웃 중에는 귀신이나 악령보다 하루 한 끼 걱정이 더 무서운 분들이 계십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어도 마음만은 늘 그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그분들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분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소중한 이웃입니다. 괴담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